이게 지금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지 아니면 민원 안정화를 목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지 그것도 헷갈려요 지금 보면. 자, 두 번째 이야기 갈게요. 폭증하는 임대차 민원입니다. 기존 세입자도 발 뻗고 못 잔다라는 얘기인데요.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세임대차법이 시행된 7월 3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루어진 전월세 관련 상담이요. 25,251건으로 작년 기간보다 무려 42.2% 증가했다고 합니다. 9월, 10월 연속 높은 상담 건수를 기록 중인데요. 임대차 기간 관련 문의가 작년보다 4배 이상 크게 늘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된 문제 원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기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423건이었고요. 이 가운데 임대차 갱신 및 종료 관련 신청은 43건으로 작년보다 10배 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분쟁 조정 신청은 131건이 되었으나 약 15%, 즉 20건만 조정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만약 이렇게 조정이 성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송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입장이에요. 정부는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국토부도 역시 지난달 설명 자료를 통해서 분쟁 관련 민원 상담 건수가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많이 감소하는 추세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진짜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느끼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했죠. 왜? 뭐 법률 문장 몇 개 나오고 띨룩 나오고 이런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해설서 한참 뒤에 나오고 그것도 또 문제가 있으니까 말 바꿔서 또 나오고 그래서 사실 쟁점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를 엄청 물어봤고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국토부가 생각하고 있는 법무부가 생각하고 있는 레퍼런스들 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왔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따져서 이제 그렇죠. 미리미리 판단. 질문도 안 하는 거지. 이제 판단해서 이제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민원은 줄어드는 게 맞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사실 재판부에서 판단되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딴 법 모르겠다. 법률에 써줬냐? 니들이 그렇게 해석한 거지. 나는 그 해석 받아들일 수 없다.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송을 통해서 누가 옳은지 답을 구해보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판례들이 나오면서 이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뭐 그런 과정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봤던 기사 중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이 구조공단의 조정 사례를 소개한 기사가 조선일보에 났어요.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세입자랑 임대인이랑 협의를 했어. 기존 전세 금액보다 전세가 하도 많이 올라서 9,500만 원 올려주기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가 돼서 끝났어. 근데 법이 바뀐 거야. 그치.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0월 만료였는데 바뀐 법 적용되네. 아이코 주인 양반 안 그랬겠지. 아유 저기 죄송한데 이번에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서 제가 그 혜택을 보게 됐네요. 그래서 저는 5% 이내만 올리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고 싶어요. 이렇게 보낸 거야. 그때 임대인이 야 너 엊그저께까지 9,500 올려준다 했잖아. 그거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임대인은 뭐라 그랬겠어요? 빤하죠. 아이고 나도 그 집에 마침 들어가서 살려고 그랬는데 계약갱신을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낸 거야. 근데 세입자가 어쨌겠어요? 이제 쫓겨나게 생긴 거 그렇죠. 아니야. 이거를 이제 법률구조공단에다가 이제 조정을 신청한 거야. 근데 임대인도 조정을 하자고 했나 봐요. 받아들였는데 조정이 어떻게 됐냐면 임차인한테는 너 지금 올려주고 5% 넘겨서 올려주고 2년 뒤에 계약 갱신을 요구권을 한 번 더 쓸 수도 있어. 또는 지금 5% 이내로 쓰고 그냥 2년 살다 나가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임대인한테는 직접 들어가서 거주하는 걸로 해서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하세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놓으시고 남한테 팔거나 또는 세를 놓거나 하시게 되면
이제 임대차법에서 세를 놓게 되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그렇죠. 의무가 있고 만약에 파시게 되면 지금 민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겁을 준 거지. 그러니까 조정을 해준 거지. 조정이네. 그랬더니 임대인도 사실은 내가 꼭 들어갈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왜냐면 9,500 올려준다고 그랬었잖아. 그렇게 했었잖아. 들어가는 것까지는 조금 버거우니까 그래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6천만 원 올려주는 걸로 조정이 성공했대요. 와, 짝짝짝짝. 근데 5%를 초과해서 올려받은 거니까 세입자는 2년 뒤에 계약갱신 요건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조정은 누구한테 유리한 조정이었는가? 임차인한테 유리한 조정이 된 거죠. 만약에 이 고지고대로 원칙을 따르고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하는 임대인이었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나는 이 9천 올릴 거면 9,500으로 올려서 그 다음 네가 2년 뒤 계약갱신 요건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소송을 가는 임대인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있죠. 예, 여기는 그냥 임대인들 3천만 원 그거 3,500만 원 덜 받은 셈 치고 다음에는 그냥 5% 올리고 맙시다. 뭐 이제 이렇게 됐지만, 그렇게 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제가 생각할 때는 조정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이게 감정 싸움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조정하세요.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실제로 보니까 뭐 조정이 15%만 성공했다면서요. 그렇죠. 다 조정 안 된 거 아니에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문자 주고 오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이제 갈 때만 가는 거야. 이놈 새끼 봐라. 나랑 말할 때랑 틀려지네. 아니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뻣뻣하게 구세요? 저는 법에서 할 수 있다는 거. 뭐라고? 법 좋아. 나도 법대로 거의 목소리 진짜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맞아요. 이제 지금 그런 이게 커지겠어. 이 변호사들만 죽겠어.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를 싹 바꾸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쟁 조정 신청해서 85%가 조정에 실패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지. 네. 그럼 마치 뭐 이렇게 조정이 뭔가 답이 있는 것처럼. 맞아. 이게 그 제목을 바꿔야겠다. 아니, 그 내용을 기사네요. 분쟁 조정 신청에서 85%가 조정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실 요번에 한편으로 네. 막 보도자료 엄청 뿌린 게 뭐냐면 전국에 요 조정위원회,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6개 신설해서 가서 하시면 됩니다. 막 어디 가면 어느 지역에는 어디에 있고 막 이런 거 홍보하는 기사 나왔거든. 거기 가시면 85%가 실패합니다. 뭐 이제 거의 그거랑 맞물리는 얘기잖아. 그렇죠. 똑같은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분쟁조정위원회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이 조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답답하실 것 같아. 일단 일자리니까 와서 앉아 있는데 그렇잖아요. 전혀 딴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합의가 될 만한 수준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죠. 해보더라도 서로 이 감정 고일 상에 있는 사람들 해보려고 하다가 아예 나도 모르겠다. 스트레스 받고 되게 힘든 직업이 아닐까. 그렇죠. 차라리 그냥 소송으로 가면 판사님은 어쨌거나 정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게 직업이니까. 조정은 좀 협의니까 별개의 문제니까. 법원과 소송할 때도 이제 협의를 안 하고 소송에 협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하지 않고 소송에 갔을 경우에는 이제 판사님께서 조정실에 보내거든요. 협의하라고. 근데 거기에서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제대로 협의돼서 나오는 케이스는 없거든요. 근데 얘는 의무는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죠? 제가 해보면 저도 소송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소송까지 간다는 게 일단 감정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협의나 좋은 마음으로 얘기할 게 없기 때문에 소송 간다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어떤 괜히 더 약간 내가 좀 꿀리는데 이런 느낌이 잡고서는 조정이 잘 가기가 냉정하게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니까. 감정이 틀어져서 있는 상황이라.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지금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지 아니면 민원 안정화를 목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지 그것도 헷갈려요. 지금 보면 궁극의 목적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발효된 법이 문제를 일으켜서 민원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는 건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나서 정말 시장은 안정화가 됐을까? 임대차 시장은 안정화가 됐을까? 라고 볼 때 현재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딱히 답이 없으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원래 임대차 대책 내놓네 어쩔 때는 안 내놨잖아요. 뭐 안 내놨지. 그리고 나서 얘기 나오는 것도 쓸 대책이 없다. 뭐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고. 없지. 지금 실수 똘똘이 한 채 정책이 지금 전세 매물을 없애는, 임대 매물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건 더 심화될 건데 지금 왜냐하면 지금 실수요자 대책들로 인해서 아직 좀 작동 안 한 애들 이런 엊그저께 아기곰님께서 힐스테이트 쪽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왜 지금 전세 문제가 발생하는가,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는 쫓아오는 거고 사실 문제는 전세 매물이 없어지는 게 문제. 없어지는데 수요가 있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지, 매물이 없어지는 이유 8가지 써서 내놨는데 그것 중에 일부 지금 끝난 게 있고 앞으로부터 도래할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게 생기면 더 심화되는 거야. 매물이 없어지는데 찾는 사람은 있고 당연히 가격은 오르지. 표현을 뭐라고 하셨냐면 정부 당국자들이 나와서 아궁이에 전세 당국자들이 20년 전에 임대차 보호법 만들 때 2년으로 의무화할 때도 한 몇 달 뒤에는 안정화되었다. 요번에도 임대차 입법 만들고 나서 몇 달 뒤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너무 무책임한 얘기를 한 거죠. 왜? 지금은 아궁이에 계속 땔감을 집어넣고 있으면서 아궁이의 불이 곧 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수요자 대책한다고 하면서 전세 매물을 없애는 아궁이에 계속 불은 떼고 있잖아. 매물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없잖아. 아까 지금 3+3은 아궁이가 아니라 기름 들어붙는 거지. 그런 상황이란 거예요. 아니 문제의 원인에 대한 파악 직시도 안 하고 왜 자꾸 세입자 입장에서 이상한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이 일부 세입자는 좋을 수 있지만 나머지 세입자는 밀려나가지고 설 자리가 없어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요새 그래서 요새 이제 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표 계산에 의한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유튜브에 댓글로 많이 올라오는데, 무능하거나 무책임하거나 아무튼 둘 중 하나는 하는 거야.